그러면 이제 공부해야 될 증거법이에요. 교재로는 내 책에 대해서 옆번호 8-1부터 하여튼 옆번호 8이라는 거. 옆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찾는 게 쉬울 거예요. 판이 만약 바뀌거나 그런 경우라도 옆번호는 계속 동일하게 가니까. 증거법은 실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시험에서는 객관식에서는 뭐 다른 거와 같은 비율 정도로 나오지만 그 어떤 갖고 있는 내용의 범위의 비율대로 나오지만 사례형은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변호사 시험에. 왜냐하면 이건 어떤 사례를 갖고 뭘 하는 것보다는 판단하는 데 작동하는 증거에 의해서 그 다툼이 있는 사실을 판단하는 이런 장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험으로 출제되는 어떤 문제 구성이 조금 과거의 사법시험 시절에는 학설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뭐 꼭 여기라고 그래서 더 나오거나 덜 나오거나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 시험은 약간 실무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그 증거법을 갖고 문제를 설정해서 다루는 게 학설에 의한 이론적인 부분을 뺀 채 문제로 출제되는 그런 범위랄까 쟁점이 상당히 좁아진달까 제한돼요. 그래서 실전적인 문제 출제에서는 딴 파트보다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원래는 이 자백이라는 거가 이 주장 파트에서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 증거법뿐만 아니라 자백이 되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에서는 자백됐을 때 보강증거가 필요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보강증거가 필요하지만 민사사건에서는 이 자백이 그대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이런 측면이 조금 민사소송과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재판상 자백 이 부분이 주장과 연관돼요. 증거법에 있어서 불요증 사실이라고 288조와 관련된 조문인데 그런 챕터가 하나 있는데 증거법에서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여기에 쭉 내가 체크해 볼 만한 거를 리스트업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송상 증명의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등등 이런 식으로 쭉 증거법에서 여러분이 캐치해서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을 쭉 여기까지 리스트를 만들었으니까 요거와 대비해 가면서 동영상을 또는 교재를 학습하고 하여튼 여러분이 학습해야 될 항목이라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증거법 학습할 학습 목표라고 할까? 항목이랄까? 그것을 지금 설정해 놨으니까 그것에 입각해서 동영상을 학습을 하고 수업 중에 질의응답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일단 다음 주까지가 짜여 있으니까 증거법 조문은 288조부터 있어요. 그렇죠? 교재 챕터는 증거법 어떤 개념 등에 대한 총론적 얘기, 그러니까 증거법의 총론적인 얘기, 그 다음에 증명할 대상, 사항, 증명 대상. 그러니까 이 틀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재판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확정해서 여기다가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이 그림 매번 그려주는 그림이죠. 요
개념을 재판의 구조의 이 개념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야 되죠. 이 사실이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다툼이 있게 되면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증거 신청해서 증명이 돼야 되죠. 다툼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자백된 사실이죠. 자백 간주 포함해서. 요거는 288조의 불요증,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한자 이렇게 줄여서 불요증 사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증거법 첫 조문을 보면 288조에 불요증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불요증 사실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자백한 사실과 그다음에 현저한 사실, 현저한 사실은 현저하다 이렇게 세상에 알려져서 누구나 증명을 하지 않고도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사실 등은 288조에 불요증이다라고 딱 해서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문이 처음 시작해서 쭉 증거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할 사항은 사실인데 그 사실 중에 불요증 사실이 시작해요. 그럼 이 법규는 뭐예요?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규도 필요하다. 대전제로 필요한데 이거는 법관이 자기의 직책 직무로서 적용하는 거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증명할 사항이 원칙적으로 아닌 거죠. 근데 쭉 교재나 동영상 강의를 보면 법규라도 외국의 특수한 어떤 막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법규 이런 것 등은 법관도 알 수 없으니까 증명을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관이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의 특수한 법규는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규는 증명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증명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이 확정되고 법규를 적용해서 재판으로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거죠. 이 권리, 의무를 확정했을 때 돈 줄 필요 있다 없다가 확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해서 그 1억 원을 지급하라 할 필요 없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그것이 이제 확정 재판이 되고, 그런 확정 재판을 갖고 피고인 채무자한테 1억 원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1억 원이 그 단계에서 확정된 상태에서 국가가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강제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규율인 민사집행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일부 지금 요 수업 듣거나 하는 2학년 1학기 학생이 지금 민사집행법 수업에 수강이 돼서 어제는 휴일이니까 시작하는 날이자 휴일이 딱 돼가지고 만나지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 민사집행법 수업이 그쪽에서는 또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것은 선행적으로 어떤 주장이 펼쳐지는 이 단계에서 이제 자백이 되는 이런 것을 상황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재판상 자백의 요건, 재판상 자백의 효과, 특히 자백했다가 철회 내지 취소하는 요건, 이 부분이 변호사 시험에 항상 나와요. 선택형에도 나오고 사례형에도 나와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뭔지 알 텐데 요 2번 부분이 시험에 항상 나와요.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3번 부분은 선택형에 자주 나와요. 간접사실, 보조사실 자백. 이 부분. 권리자백은 사례형에서 자주 나와요. 자백은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증거법 총론으로는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쭉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좀 아까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의 해석 적용을 위해서 경험칙은 그 경우에 법규에 마찬가지 작동을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재판위에서 등장하는 요소인데 그 가운데 증명의 대상 가운데 증명의 대상 가운데 어떤 것이 불요증 사실이다 뭐 했을 때의 자백된 사실 경험칙이나 법규는 굳이 증명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 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증명이 필요했을 때 증명하는 것은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이라는 인적인 증거조사 방법, 인적, 사람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 그 다음에 감정인에 대한 감정, 그 다음에 물적인 증거조사로 여러분이 차용증이 진짠지, 빌려갔는지, 또는 매매계약에 대해서 매매계약서가 매매가 그 내용대로 체결된 것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 이것을 문서 서자 써서 서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현장 검증 간다, 교통사고 현장 검증 간다 할 때 검증. 그러니까 서증은 문서의 기재 내용이 어떤 의사 표시라든지 법률 행위가 있을 때에 그 문서의 기재 내용이 증거 조사하는 경우를 서증이라고 해요. 현장 검증 생각해 보면 검증이라는 증거 조사 방법 이해 언뜻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 조사의 특수한 경우로 조사 촉탁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건 형사소송에서도 또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도 최근에 중요성이 커지는 정식의 소송을 통한 사실의 다툼에 대한 증거 조사가 아니라 그 정식의 본안 소송에 앞서서 급하게 물론 소송 도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보전이라는 정식의 지금 절차에서 제대로 이렇게 증거조사되는 게 아니라 일단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거조사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의의를 이해하고 어떤 절차 진행인지를 이해하라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증거조사가 끝나면 법관이 심증을 형성을 해요.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갖고 심증을 형성하는데 자유라는 말이 붙어 있고 형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 용어가 나오죠. 자유, 그러니까 재량에 의해서 라는 거죠. 물론 이 자유라는 게 뭐 맘대로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렇지만 자유,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심증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심증 형성에 있어서 진위불명이란 말을 쓰는데 형성을 하려고 하는데 판사도 인간인지라 지금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됐다고 할 수 있는지 정도의 확신에 이르지 못했을 때의 어떤 그 경우 그때 증명도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라는 확신의 증명도가 필요한데 그러한 심증 형성이 안 됐을 때 증명책임 분배에 의해서 여러분이 증명책임 누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럼 증명책임 부담하는 자에게 그 사실의 확정이 안 된 불이익으로 처리하는 테크닉을 증명책임 또는 증명책임 분배 이런 이론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쭉 증거법에서 펼쳐져요. 그러니까 뭐를 지금 포인트를 두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해야 되는지 리스트를 내가 뽑아 놨으니까 이것에 맞추면서 꼭 이것만은 아닌데 그냥 일단 내가 온라인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한테 지금 부실하다 할까 이게 전달이 힘들기 때문에
리스트를 해놨으니까 이거 교과서, 동영상 등을 통해서 증거법을 마스터하고 오세요.